안녕하세요. 취업 공작소 대표 취준생 김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취업 공작소 오 박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이제 IT 분야 취업에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 이곳 서울까지 찾아왔는데요. 먼저 오늘의 주제는 요즘 핫한 키워드죠.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IT 분야 취업하기입니다. 네, 전무님. 이제 취준생 친구들을 위해서 짧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웨이버스에서 전무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김장욱이라고 하고요. 이 IT 분야에서 지금 한 25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쪽 분야에 와서 갈고 닦았던 노하우, 또 이쪽 분야로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여기 나왔고요. 저는 그래서 한 길만을 쭉 걸어왔다. 그래서 나름 이쪽에서는 지식이 많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제 IT 분야로 취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제 다른 분야도 있을 텐데 오늘 IT 분야에 관련해서 이제 전무님과 이제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이런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IT 분야 취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무님께서 웨이버스에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웨이버스가 어떤 기업인지 소개시켜 주세요. 제목에도 이제 나와 있듯이 IT 전문 기업이고요. 이제 IT가 이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공간 정보 전문 기업입니다. 공간 정보 얘기하면 이제 지도를 이제 떠오를 수 있죠. 그다음에 다들 핸드폰에 넣고 다니시는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 다 이제 공간 정보 쪽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이제 김정호의 후예들, 도산자 김정호의 후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쪽의 분야의 여러 가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앱을 개발하고 그렇게 그냥 개발해서 이제 고객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국가를 상대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회사 자체는 2004년에 설립된 회사인데, 그 전부터 이제 공간 정보를 좀 열심히 하던 기업이 이제 쌍용정보통신이라고 있어요. 그 회사의 이제 GIS 부서가 이제 독립된 회사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30명 정도로 이제 출발했는데, 지금은 한 200명 정도 된 회사고요. 지금 이쪽 분야에서는 1, 2를 다투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회사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IT 분야를 지원하시는 분도 그렇고 아니면 그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IT가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요즘 IT의 취업 트렌드, 이제 채용 트렌드나 동향은 어떻게 될까요? 요새 IT 분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가 여러 종류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앱을 쓴다 그러면 이제 솔루션 분야라 그래요. 내비게이션 이건 하나의 솔루션이고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저희 회사가 담당하고 있는 게 이제 SI라 그럽니다.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인데 그거는 고객이 원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로 다 해드립니다. 이러한 쪽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하나는 좀 이제 하드웨어적인 거. P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죠? PC 조립은 잘 모르는데 PC 사용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PC 조립에 또 관심이 있어서 CPU나 이런 거 굉장히 관심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가셔서 이제 일하시는 분야. 그쪽이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아주 전망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요새 어저께 이제 문 대통령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뉴딜 정책이라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네네. 그 앞에 이제 디지털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네. 사실 디지털은 저희처럼 IT에서는 뗄 수 없는 이제 단어이기 때문에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트렌드라고 하면 사실 그 전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와의 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개발하는 쪽만 있었는데 요즘은 엄청나게 확대돼서 AI도 있고 빅데이터 분석도 있고 해서 인문 쪽에 계신 분들도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요. 지금 요새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IT를 전문으로 한 사람들이 그쪽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데 결국에는 일을 시키는 분들이 이제 공공이나 또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IT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일반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듣기 위해서는 인문 소양이 또 중요하게 되는
그런 이제 추세에 있습니다. 그 옛날과 다르게 IT가 여러 분야에 이제 속속히 스며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이제 IT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경력을 쌓고 이런 경험을 쌓아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약간 커리어 패스적인 부분에서 그거 한번 잠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는 지금 뭐 그전에는 개발자였고요. 개발자였다가 보통 이제 SI 쪽에서는 PM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책임자가 돼서 수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임원이 돼서 취업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근데 HR이라 그래요. 휴먼 리소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지금 되어져 있고요. 그럼 현재 이 소프트웨어를 하시려는 분들의 그 뭐랄까 마음 같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 담당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비전공 하신 분들이 이쪽 분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요? 네, 뭐 교육기관도 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잠깐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자료는 제가 이제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네. 네, 이 많은 리스트가 사실 지금 국가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의 무상이에요. 예, 시켜드리는 교육기관이에요. 소프트웨어만 교육을 시켜드리는 교육기관이고 이 중에 하나 뭐 집에서 가까운 데나 아니면 좀 마음에 드는 분야를 교육한다 그러면 가셔서 예, 교육을 받으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본 요건이 되죠. 예, 아니면 뭐 독학을 해서라도 뭐 나는 이제 올라갈 수 있다 하면 이제 집에서 하셔도 되는데 그쵸. 일단 교육기관을 좀 가셔서 배우는 걸 권장해 드리고 싶고요. 개월수나 이런 건 한 6개월 과정도 있고 4개월 과정도 있고 다 무료고 뭐 점심도 제공해 주고 꽤 다양하네요. 예, 그래서 일단 교육기관을 문을 두드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을 다니시면서 이제 자기 소양도 쌓아 두셔야겠지만 결국에는 자격증이 되게 중요해요. 예, 제가 이제 면접을 뭐 한 500명 정도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서 추릴 수 있고 네. 하는 그 객관적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쵸. 그럴 땐 이제 전문 기사 자격증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IT 분야는 정보통신 기사, 정보 처리 기사. 예, 요새 또 뭐 각광받고 있는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또 새롭게 나왔어요. 예, 요쪽은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예, 그런 기사 자격증인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저희 공간정보 쪽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지형 공간정보 기사라고 있는데 그쪽은 조금 좀 전문적인 거긴 한데요. 측량 공간정보 기사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도 이제 하나의 저희 회사 같은 회사를 들어오시려면 따볼 만한 그런 기사 자격증이고요. 그 외에는 뭐 다양하게 있고요. 근데 민간 자격증보다는 저는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는 국가 자격증을 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뭐 사실 요새는 뭐 어학이나 이런 거 이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시면 좋은데 이제 그거는 딴 게 아니고 뭐 이제 개발하다 보면 매뉴얼 같은 거 읽을 때 도움이 돼서 그런 거지. 사실 우리가 이제 외국 사람들과 얘기할 기회는 많이 없어요. 네, 많이 없죠.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사업팀이 있어서 거기 사람들은 이제 많이 얘기하고 이제 가는데 또 비영어권으로 많이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도 영어 헤매고 저희도 영어 헤매고 그래서 이제 문서로 주고받고 먼저 그러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뭐 그런 거는 많이 이제 개념치 안 하셔도 되고 일단 그 비전공자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시려면 그런 이제 공인 자격증을 따놓으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비전공자라고 하면 이제 이력서상으로 전공자보다는 약간 그래도 지식이 부족할 거다라는 예상이 드는데 그걸 깨기 위해서는 공인 자격증, 국가 자격증을 따봐라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거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정말 꿀팁이네요. 그러면 또 이제 비전공자 그리고 이제 인문계생 엄청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문과생인데 솔직히 IT 계열을 약간 건드려볼까 싶기도 해요. 왜냐면 IT 계열은 취업이 잘 된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뭐 자격증도 추천해 주셨는데 문과생이 진짜 쉽게 도전할 수 있는지 전무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어요. 네. 저도 사실 그 뭐 전공자, IT 전공자라면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보 처리 아니면 전산학과 계열 요새는 뭐 이름이 워낙 다양해서 그쵸. 딱 봐도 전산이네 라고 하는 과를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과를 나왔어요. 이과를 나왔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비전공자죠. 그쵸? 그래도 IT 업계에 취업을 해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적인 실력, 그 다음에 내가 이쪽에 할 수 있다라는 거 뭐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 실력을 쌓고 뭐 자격증을 제가 이제 쌍용정보통신원 회사에 들어갈 때 한 2개 정도 땄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취업 담당자분이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이제 자격증이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비전공자 사실 극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극복하기 어려운 마음이고요. 그런 마음은 조금 접어두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오고 싶으시다 그러면 교육기관 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의 이제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요새 개발이라는 업무가 옛날처럼 뭐 머릿속으로 굉장히 생각하고 뭐 그러한 쪽에서 조금 벗어났어요. 좀 탈출을 했죠. 그전에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서 뭔가 잡을 주면은 뭐 진짜 생각해서 막 설계를 해서 뭐 수학 방정식 갖다 대입해서 그거를 뭐 코딩을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까지는 없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고 블록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조립할지 조립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거에 의해서 좀 IT 개발이 흘러가고 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건데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 간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에 자신 있다라고 하면은 도전해 보실 만한 분야고요. 뭐 최신 또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회사에서는 이제 말로 코딩하는 시대가 왔어요. 말로 개발해요. 제가 생각해 한 5년 정도 있으면 현실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 이제 보통의 공과생들은 말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비전공자들이 훨씬 저는 유리하다고 봅니다. 예, 뭐 이과만이 지금 뭐 공대 이쪽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도 인문적인 그런 소양도 중요해지고 있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고요. 결국 일을 주시는 분들이 공대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 말을 잘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문과 나오신 분들 잘하더라고요. 그쵸, 예, 그쵸. 예, 그래서, 아무래도. 예, 그래서 아주 전망이 좋고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엄청 취업이 약간 침체기잖아요. 예, 예. IT 계열도 혹시 그래요? 근데 IT는 네. 그 요새 언택트라 그러잖아요. 네. 비대면적인 그런 분야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사는 그래서 더 전망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럽네요. 이제 전산 개발이라는 것이 사실 꼭 모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조금 좀 다른 게 공공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은 아직 좀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많이 안 바뀌었는데 이제 점점 바뀔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IT 분야에서는 점점 비대면화하는 시기에는 더욱더 좋고 그런 거를 또 이제 PC나 이런 인터넷처럼 이런 솔루션으로 하려다 보니까 다 이거는 IT에서 개발을 해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일자리는 많아질 거고 이 상황에서 이제 뭔가 이 온라인 상에 좀 해보려면 IT 개발을 좀 아는 게 엄청나게 그리고 아까 인사 담당자로 이제 채용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저희 취준생 여러분들이 면접 이런 거에 엄청 관심 많거든요. 좀 막 특별한 사례 같은 거 있을까요? 아니면 뭐 IT 계열 분야의 면접은 좀 다르다, 차별화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2가지 이제 스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이제 기술 면접. 기술 철저하게 면접. 이제 기술만 물어봅니다. 뭐 IT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뭐 용어,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개발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임원 면접이라 그래서 인성 뭐 이런 인성. 쪽으로 이제 물어보는데 네. 기술 면접도 봤을 때 결국에는 기술을 잘 알면 통과됩니다. 네. 그쵸. 뭐 그거는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네. 지식적인 게 이제 중요하고. 근데 아까도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중요한 게 인성이라 그러는데 그건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지는 않아요. 맞죠. 예. 근데 이제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면 100%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알죠. 좀 네.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젊은이들이 취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신감 있게 뭔가를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보통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시험을 좀 망쳤어.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서 들어옵니다. 그쵸. 아무래도. 예, 그러면 둘 다 망치게 되는 꼴이 되고요. 네. 예, 그렇지 않으려면 거기선 좀 망쳤어도
여기서 내가 만회해야지 네. 라고 생각하면 또 적극적으로 패기가 있게 하면은 저희는 근데 두 가지를 병행으로 점수를 합산하기 때문에 네,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네. 그거는 이제 뭐 한 번만 시험을 보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질문을 했는데 잘 모르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물어봤는데 첫 마디가 뭐 모르겠습니다 라기보다는 잘 모르지만 막 어떻게 하려는 의지 패기 넘치는 예, 모습.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네. 그거를 잘 못하고 이제 의기소침하고 뭐 땅바닥을 보고 있다거나 그러면 떨어지죠. 네, 그리고 이제 임원들하고 이제 면접 볼 때는 눈빛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이글이글 막 이렇게 노려보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젊은이의 눈을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눈에서 딱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각으로 면접을 임하시면 안 될 것도 되고. 예. 그리고 또 저도 약간 문과생이지만 IT 계열에 도전하고 싶을 때도 가끔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근데 IT 분야가 말씀하셨듯이 분야가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내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IT 분야를 선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그 전에 네. 이제 분야를 선정한다기보다는 네. 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사이트 이름이 code.org라고 코드.org. 예, 그게 이제 거기에 들어가시면 내가 IT 분야에 좀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 대충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이제 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요새 이제 초등학생 애들도 하는 거예요. 코딩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나의 좀 뭐라 생소한데요? 그럴까 좀 바탕에 깔린 근데 결국엔 그게 거기에 깔린 거는 이제 사람의 논리적인지 안 논리적인지를 약간 알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해서 재미가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문과생 또 특히나 인문 쪽에서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시는데 사실 아까도 뭐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기술이라는 것은요. 내가 만약에 그걸 너무 두려워한다 그러면 컴퓨터도 못 만지게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들어오셨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방법도 루트도 많아요. 아까 이제 개발을 하다가 이제 IT 기획자라는 게 있어요. 네. 기획이라는 게 이제 딴 게 아니고 개발은 아니지만 네. 뭐 어떤 분야에 뭘 해달라 그랬을 때 그거에 이제 초안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제 서로 이해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이제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뭐 요새 뭐 게임 같은 경우에는 게임 기획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하시려면 결국에는 아까도 교육기관 나오시고 자격증 따시고 예 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네. 덮어놓고 이쪽으로 들어오려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또 이제 뭐 IT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분야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 분들한테 뭐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오늘 얘기하면서 뭐 캐치를 하셨다면은 캐치를 하신 분들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 결국 어느 분야든지 기초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어느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그 기초 능력을 평가하지 않는 회사는 좀 이상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능력이 베이스가 돼서 내가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보고 또 아까 전 자신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신감. 노력하는 마음, 노력하는 모습. 잘 모르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모른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한 패기로 밀고 나가시면 성공하시게 되고 반대로 패기 없는 모습을 절대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면접관들은 또 그런 거 잘 찾아내거든요. 얘는 이거는 좀 패기가 없네. 뭐 이렇게 되고 사실 아까 사람 간의 관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을 어떻게 잘 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게 나중에 되니까 그런 쪽으로 좀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T 분야로 취업을 원하시거나 IT 분야로 뭐 전공을 바꾸고 싶은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으로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마음 편해지셨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전공자로서 IT 분야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러 분야가 있다니까 그래도 한 번쯤은 저도 나름대로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신 김성욱
전무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와, 저희 채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교육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청년 취업공작소 특강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